인수위가요, 오는 5월 10일 진행될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장소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앞마당을 당선인에게 추천하여 오늘 결심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사당 앞마당은 최대 5만 명의 참석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고 전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민의 전당이 국회 앞마당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정을 내렸고, 이수희 변호사님,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이다 보니까 혹시 취임식도 다른 데서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국회로 결정됐네요. 예, 이전에 대통령들의 이 취임식이 다 저기서 있었죠. 국회 광장에서. 뭐 이번에도 광화문 광장, 시청 앞, 용산, 뭐 심지어는 이제 지방에서 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근데 네. 지방의 경우에는 또 불편함이 있었고, 그리고 광화문 광장은 지금 공사 중이고,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은 너무 좁다. 그리고 용산도 공원이 10%만 개방이 돼서 뭐 이렇게 좀 장소가 적당치 않아서 관례적으로 하는 대로 국회에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 국회의 경우에는 비가 오면 로텐더홀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제 비가 온다고 긴급한 하면 상황이 그죠? 예, 네. 예. 뭐 그래서 아마 관례대로 정한 것 같고요. 뭐 그 장소보다도 이제 제일 기대가 되는 것은 취임사죠. 그러네요. 예,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맞아요. 담는지 거기가 국정 구상이 다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예, 그게 가장 뭐 관심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 모습이 좀 가물가물해요. 어땠나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모두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장소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일단 노태우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는 국회의사당 앞마당을 활용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이 국회 로텐더홀을 활용했는데 뭐 날씨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인수위 없이 곧바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취임식을 간소화하는 측면이었다고 하고요. 아하. 윤 당선인도 그동안 이런 관례를 따라서 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박주선 이 취임식 준비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많이 질문이 쇄도했는데 그중에 이 질문이 빠질 수가 없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 자, 어떤 내용이 질문이 갔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인 김건희 씨는 참석을 어떻게 결정이 되신 건가요? 그건 질문을 하실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당연히 대통령 부인께서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박주선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동안 진행된 상황 보면 기자들이 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이수 변호사님. 예, 이제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어떤 행보가 있으면 그 후에 사진이 나중에 언론에 공개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근데 뭐 취임식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은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예, 그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에 그러면 공개 행보가 어떤 게 있겠냐, 공식 활동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가 아니고 지금 뭐 예비비 문제가 생겨서 이전 문제 때문에 만약 통인동에서 그대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통이동, 네. 예, 그러면은 뭐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그 대통령 배우자의 그 어떤 뭐 사무 공간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또 하나는 5월 중하순쯤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수도 있다 이런 또 가능성이 얘기가 또 보도가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대통령 부인으로서 동행을 하고 또 행사들을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아니면 그 바이든 그 부인 성함이 질 바이든, 아니, 네. 질 바이든 여사랑도의 그 동행하는 또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 저는 그 바이든 저 대통령이 방한을 만일 하고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김건희 배우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어떤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예,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정아 기자님,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역대 글쎄 관례라 그럴까요? 전직 대통령들 다 초청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취임식은 모든 전 현직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말인즉슨 최근 특별 사면을 통해서 이 석방된 박 전 대통령에게도 초청 의사를 보내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읽히고 있고요. 네.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 현재 생존해 있는 이 전직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네요. 따져보니까 전직 대통령 중에 생존해 있는 대통령 중,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아직도 영어의 몸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전직 대통령 중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있네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전직 대통령은 다 오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당연히 네. 전직 대통령을 다 모시게 돼 있기에 당연히 일단 모시겠다는 의사를 또 언론을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밝혔어요. 문제는 여느 때 같으면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뭐 요즘 당연히 오늘 당연이란 말 많이 나옵니다만 당연히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석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요,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건강. 아. 그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것 같지만 아직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거예요. 정치적 고려도 있을 것이고요. 아하. 또 본인이 과연 저 취임식장에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시보다는 주위에 있는 분들과 아마 의논을 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전망해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사저로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정치적으로 큰 집중되는 행사잖아요. 그 행사에 바로 참여하시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어요. 아. 그래서 본인 혼자잖아요. 말씀하신 것 전직 대통령 중에 지금 가실 수 있는 분은 본인 혼자인데 그러면 또 언론들이 엄청나게 집중을 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옆에 이제 앉겠 그렇죠. 뒤에 물론 앉아 있겠지만 이임하시는 네, 그렇죠. 분이니까. 네네.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안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인데 물론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취임식 때 윤석열 새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이제 그때 5월 11일로 가정해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화면에 잡힌다. 참 국민들이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갑자기 불현듯 드네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참석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아직 뭐 확답 받은 건 아니니까. 근데 전직 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안진영 기자님. 일단 예우를 박 전 대통령은 받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박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의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아니 박 전 대통령은 최근에 특별 사면이 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 사면이 되더라도 박탈된 예우는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최근 세상을 떠난 전두환, 노태운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언론들 얘기를 보니까요. 이수희 변호사님. 대통령 예우는 박탈되지만 뭐 가능한 건 몇 개 있다. 뭐 그런 얘기 있던데 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경호는 받아야 됩니다. 경호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아야 하는 왜냐하면 거예요. 네. 극단적인 예로 전직 대통령이 어디 납치가 됐다고 아하. 어느 뭐 그 적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아주 그
중요한 국가 기밀 같은 거라든가.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현 우리 국가에 상당한 위해가 되잖아요. 아하. 예, 그래서 전직 대통령은 이런 그 예우는 안 된다 하더라도 신변 보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경호를 최장 10년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 달성 군민에게 메시지를 내놓는 상황에서 돌발 상황 생겼을 때 여러분 아까 보셨죠? 경호원들이 삽시간에 모여들어서 가방 등을 펼쳐서 경호 가방 펼쳐서 촥 보호하는 그 장면이 지금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